간단하게 5번째 시간 V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V차트가 적용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다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과 실제 V차트에서 표현해지는 것들과 어떻게 접목점이 생기는지를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단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PBR이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다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들은 게 퍼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한 게 PC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ROE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써요. 투자 용어들을 쓸 때 에비타라고 해갖고 타임 자본 이익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핵심에서 벗어나서 좀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지표들을 계속 창출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칙연산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무엇일까? 제가 12가지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12가지 패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종목이 가끔가다 나와요. 12가지 패턴을 다 만족시키려고. 근데 플러스 알파 중에서 오늘은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독과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독과점.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업체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요것들을 분석해보시면 왜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독점하고 과점하고 틀린 거예요. 독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한 개 회사다. 한 개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 독점하는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한전. 한전. 네, 한전. 그치나요? 지노미벅스. 네, 굉장히 쇼킹한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철도. 예, 콜, 코레일 같은 경우입니다. 철도공사. 대부분 공사 쪽에 해당이 되죠. 하나밖에 없는 거. 2개밖에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2개밖에 없는 회사들. 어디가 있을까요? 2개밖에 없는 회사. SK도 있고, 몇 개. 코리아2라는 회사도 독점 회사죠. 화재보험이 아니라 재난보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이죠. 네, 코리아2. 네. 독점 회사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보면은 비행기 타려면 어디 타야 돼요? 공항 가야 돼요? 인천공항 가야 돼요?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2개밖에 없는 회사.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선택을 못해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선택을 못해요. 네, 포스코하고 현대제철도 일관제철에서는 둘 중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동부제철도 있긴 한데 일관제철 수는 아니에요.
이간질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용익lum에다가 원재료를 녹여갖고 처방석을 녹여갖고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 뭐 스크래치 같은 경우가 안 모아갖고 뽑아내는 거는 일간질 처리소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보면 자 이제 세 개밖에 없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밖에 없는 거. 어디가 있어요? 통신회사. 통신회사. 네. 대표적이죠, 그죠? 네. SKT, KT, LGT. LGT. 네. 통신회사. 아주 쉽죠, 여기. 되게.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금융권 같은 경우. 보험하고 은행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걸 빅3라고 하죠. 빅3라고 하죠. 보험회사는 어디예요? 삼성, 대한, 교보생명이죠, 그죠? 그것도 빅3라고 해요. 근데 증권사는 빅3라는 말 안 하잖아요, 증권사는 빅3라는 말 안 하죠. 왜냐면 증권사는 60개가 넘는 회사들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도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것도 금융이고 이것도 금융이고 증권도 금융인데 이 회사의 경영 실적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바로 확인이 돼요. 이렇게 독점 형태로다가 어떤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완전히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시장을 여러 회사가 쪼개서 먹고 있는 데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경쟁에 의해 갖고 가격이나 코스트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인 회사들을 발견하시면 이 회사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 업종이 단순하거든요. 이 독점적인 회사가 SKT, KT, LGT가 막 다른 잡다한 일들을 막 하진 않거든요. 통신 쪽에 관련된 일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독점적인 시장을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을 때 이 회사가 지금의 경기 흐름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회사. 지금이 어떤 경기 흐름이죠? 불황이죠, 그죠? 불황일 때 가장 잘 연결이 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면 2011년 11월 말에 나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겠어.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겠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불황일 때 좋은 거. 유통 쪽이죠, 유통. 식품. 불황일 때도 좋은 게 있어요. 게임 쪽이 굉장히 좋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PC방에 앉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집에서 PC게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요쪽 업종에 대해서 한번 주가를 봐보세요. 다른 거는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도 얘네들은 플랫을 유지하거나 조금 상승하고 있거나 그래요.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종, 식품업종, 게임업종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많이 투자한다면 어디 투자해야 돼요? NC소프트. 네. 맞나요? 정말 좋아요, NC소프트. 식품 쪽에는 CJ 제일제당이죠, 그죠? 제일제당.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 오늘 조금 이따 가서 한번 주가 보세요. 네. 굉장히 방어적으로다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주도 잘 버티고 있을 거예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 불황이 오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뭐 머리가 아프든 뭐 간이 아프든 속이 쓰려서 아프든 어떻게든 아픈 사람이 많이 나거든요. 그냥 제약주는 방어주예요. 경기 방어주. 근데 이 성장주들이 있죠. 성장주들. 건설. 지금 아마 보시면 건설. 증권. 뭐 그냥 대표적으로 보다가 이렇게 뭐 조선. 반도체.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고전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보셨을 때 이런 주식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고전할 수 있어요? 여행, 항공 이런 주식들은 고전하고 있죠. 그 경기 흐름에 맞춰갖고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사이클이 좋을 때하고 경기 사이클이 나쁠 때하고 투자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첫 번째로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겠느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여기 아니면 여기, A나 B, 아니면 A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폭리라고 할 수 있는